안녕하세요. 최희선입니다. 오늘은 라디컷 9차, 7일차를 맞았어요. 와, 너무 피곤한 거예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자마자 믹스 커피를 마셨어요. 원래 저녁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되는데 디카페인 커피가 다행히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마셨고 지금은 제가 그래서 누우려다가 누우면 못 일어날 것 같아서 근데 몇몇 분이 제가 Q&A 한다고 했잖아요. 질문이 많지는 않았는데 몇몇 분이 기다리는 분이 계셔가지고 약속은 또 지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몇 개 없지만 질문을 정리해봤습니다. 많지는 않으세요. 그리고 어제 이제 라방하면서 답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질문 댓글이나 문자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 거 중심으로 답변을 조금 드릴 거고요. 일단은 라디코 관련된 질문이 많으셨어요. 아무래도 라디코 주사 맞고 있는 중이어서 그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또 그동안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고 답변도 드리셔서 아니면 저에 대해서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가요? 어제 라방하면서 재밌었어요. 저는 남편한테 저희 남편이 자기 빼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막 그랬는데 아니야 그래도 3명은 들어오지 않을까 막 이랬는데 70 몇 분이나 들어오셨어요. 1시간 반이나 했고 재밌게 저는 재밌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네요. 그랬으면 좋겠고 어제 답변을 드리긴 했지만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못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라디컷은 몇 차까지 맞나요? 라디컷을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?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. 일단 병원에서 여쭤봤더니 왜냐면 제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매번 맞는 게 저도 어려워서 여쭤봤거든요. 의사 선생님이 아무래도 주기별로 맞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사람 일이 사람 일이니만큼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최대한 맞춰서 하되 뭐 못 맞으면 어쩔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아마 제가 이제 내년에 미국 가면 한 3주 빠지잖아요. 그때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라디코 주사를 2번으로 맞으시는 분들은 또 면책 기간이 있어서 면책 기간에는 주사를 못 맞는다고 왜냐면 실비 비용이 안 되니까. 근데 저는 통원이어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저도 3월부터 지금 이제 진료를 계속 봐서 보험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면책 기간이나 실비에 몇 번까지 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내년에 미국에 가 있는 한 달 정도는 빼려고요. 그리고 3월에 가서 라디코 주사를 언제까지 맞을지 좀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. 보통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. 사람들마다 오히려 1, 2차 맞고 힘들어서 안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1, 2차 맞고 진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진행이 빨라서 더 이상 못 맞는 분들도 계시고 어, 정확하진 않지만 삐루빼루님의 수빈님 같은 경우도 13차까지 맞으셨다고 들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해남 왔을 때는 의사 선생님 보통 5, 6차 정도까지 맞아요 하셨는데 나중에 여쭤봤더니 5, 6차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장애 진단을 받아서 초기에서 진행이 되면 효과가 없어서 안 맞는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벌써 9차 맞고 있고 어, 제가 한양대 갔을 때 60 몇 차 이렇게 맞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들은 거라 잘 모르겠어요. 어디까지. 그리고 저 처음에 한양대에서는 한 1년은 맞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맞으라고 해서 가지고 일단 3월에 한양대 교수님 뵈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정도 빠지는 건 어쨌든 주기를 맞추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. 그리고 라디컷 경구용 라디컷은 제가 언제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요. 저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는 실비에서 안 된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입이 돼서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입이 된다 해도 저는 1일 약값이 정해져 있어서 매일 처방이 아니어서 아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제 마음에는 저는 경구용을 먹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사 선생님 말대로 한국의 경구용이 정식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아마 몇 년이 걸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몇 년이 걸리면 못 먹지 않을까요?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약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래 걸리는데 안 만들어진 신약은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. 뭐 만들어지면 땡큐지만 애써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런 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그렇죠. 운전 여쭤보신 분들 계신데 전 아직 운전은 어렵진 않아요.
아직 운전이 어렵진 않고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제 댓글에 운전이 힘들어서 못하시는 이제 환우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그때는 운전을 그만하려고요.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손가락에 힘이 빠진다고 얘기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여쭤보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. 그래서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손에 힘이 빠지는 걸 처음 증상을 느낀 건 물병을 못 땄고요. 그리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었던 거는 그 국그릇을 떨어뜨렸어요. 그러니까 뭐지?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많이 떨어뜨리긴 하는데 의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떨어뜨릴 때가 있긴 하지만 국그릇 같은 거 들 때는 나름 힘을 주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다 국그릇을 떨어뜨렸을 때 저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 말부터 손톱 깎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안 깎았어요. 애들 손톱은 남편이 깎아주기 시작했고 그랬었어요. 그렇게 손에 힘이 안 들어갔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손을 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 손이 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은 뭐냐면 처음 병원 갔을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막 했을 때 핸드폰을 이렇게 포인팅 하잖아요. 전화가 오면 수신을 받아야 되는데 난 수신을 했지만 거절을 눌릴 때가 많고요. 그리고 그러니까 포인팅을 할 때 이런 느낌 아시려나? 막 만취했을 때 만취했을 때 막 핸드폰 할 때 막 이렇게 막 엄청 집중해야 눌러지잖아요.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아요.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건 물건을 집을 때 예를 들어 그 인형 뽑기 할 때 걔네들이 이렇게 집기가 있지만 매가리가 없잖아요. 그런 느낌이에요 손이. 그래서 전 원래 되게 빠리빠리하게 손이 좀 빠른 사람이었는데 손 동작이 느려지고 둔해지고 편안하지 않습니다. 그런 느낌. 그래서 옛날에는 손으로 박박 머리를 감을 수 있었다면 지금 약간 플라스틱 빨대 같은 걸로 이렇게 하는 느낌?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 분이 산전특례랑 간병비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알아보셨다고 하셨고 라디코 주사 금액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기 금액이 있으니까 오늘은 응급실로 갔다 왔어요. 응급실로 갔다 와서 18만 2,200원을 결제했습니다. 18만 2,200원을 결제했고 이거 어제 거구나. 네, 다 이틀치는 이거는 17만 6,520원. 이거는 평일에 외래로 봤을 때입니다. 이게 하루치고요. 그러니까 열흘이면 한 170, 18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라디코 효과가 있는지 여쭤보시는데 솔직히 여기 해남 선생님은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없다.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만든 거다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제가 애들이 없었으면 저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 시간과 이 비용을 들여서 그러니까 실비로 환급 받는다고 해도 한 달에 제 돈은 2, 30만 원 그리고 강의도 빼야 되고 뭐 하면 사실 마이너스가 엄청 크거든요. 그 시간과 돈을 들여서 제가 이 주사를 효과가 있는지 검증되지 않는 걸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주사를 맞고 치료하는 건 어쨌든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하는 게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서 하는 거고 뭐 엄마가 아니어서 뭐 치료를 포기한다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싱글이었다면 조금 더 내 삶을 더 집중하고 했을 텐데 지금 제가 선택한 거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라디코 주사를 맞는 거지 라디코 주사를 맞고 막 효과가 막 뛰어난다 아니 뭐가 어떻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라디코 주사를 맞아서 진행이 느리다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제가 원래 진행이 느린 사람인데 라디코 주사를 맞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라디코 주사 맞고도 불편해져서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 그게 진짜 라디코 때문인지 그분의 속도가 원체 그렇게 빠른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렇게 변인을 다 완전히 컷할 수 없기 때문에 라디컷 하나 때문에 뭐 다 됐다 아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사 맞고 비타민 때려 놓고 영양제 먹고 그러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승일재단에 등록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승일재단이 이 병으로 뭐 이것저것 하고 계시니까 한번 1년인가 가입비가 있었어요. 저도 5만 원인가 냈던 것 같은데 그거 내고
저는 의료기계를 지원받았어요. 그래서 엠브백을 받았거든요. 그래서 호흡 연습하려고 엠브백을 받았고, 신청하면은 다 주셨던 그 기간이었어요. 마침 저는. 그래서 그걸 받았고, 그 의료 지원을 받은 분에게 택배로 한번, 뭐가 왔지? 견과류하고, 뭐, 이것저것 해서 보내주셨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번 오메가3하고, 어, 마스크하고 보내주셨어요. 감사하게도. 그래서 뭐 승일재단에 그냥 저도 이제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제 정보나 제 기록들이 이 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검사할 때 다 제 연구에 쓰시라고 사인하고 했거든요. 승일재단도 저는 제가 받는 것도 있지만 승일재단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나중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승일재단에서 어쨌든 병원이 지금 오픈이 되어 가고 있고 나중에 언젠간 저도 이용할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가입하는데 망설이진 않았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찌 극복하고 계신지요? 무서워요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. 저도 무서워요. 뭐 저라고 안 무섭겠습니까? 근데 어쨌든 지금 3월, 4월에 진단받고 진행 속도가 느린 걸 이제 확신하면서 확신하고 믿고 있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. 스스로. 나는 10년, 20년 괜찮을 거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버티는 거고 순간순간 막 현타 올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지난달처럼 막 미친 짜증이 올라오면 막 여기다 하소연하기도 하고 남편한테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. 그리고 무서울 때는 그냥 버텨야죠. 뭐 어떻게 해요. 근데 그렇다고 막 울고 짜고 지금 이 소중한 시간을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외면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. 이 병을 뭐 거부한다거나 막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답변이 되셨을까요? 제가 찾은 건 요 정도의 질문들이었는데 예전에 막 저한테 질문 남겨주신 것들은 따로 영상에 안 나왔습니다. 요 정도 넣었고요. 어제 그 이제 라방하면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MBTI가 여쭤보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MBTI는 ESTJ고요. 제가 ESTJ여서 성격도 급하고 막 열심히 사는 ESTJ들은 열심히 살거든요. 계획적으로. 근데 STJ여서 저는 이 병에 걸리고 감정에 빠지거나 이런 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기술적인 것도 있고 스스로 학습하고 공부하고 막 했던 것들이 나 스스로에게 좀 적용하면서 지금 함몰될 때가 아니야. 늪에 빠지면 어떻게 안 돼. 막. 난 엄마고 또 내 삶은 소중하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시간들을 즐겁게 하려고 지금도 이렇게 좀 피곤하지만 말을 하면서 좀 살아났잖아요. 아까 시작할 때보다 저는 이어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면은 확실히 조금 살아나긴 하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이제 오늘 저녁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왔어요. 건강하게 먹어야 되지만 면에는 뭐가 없어가지고 오늘 편의점 도시락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챙겨 드시고요. 오늘의 질문이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지나고 나서 또 질문들이 많이 있으시면 그때 또 한번 Q&A 할게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도 즐거운 저녁 되시고 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